쪼이야 힘을 내려 가슴이 아려오고 지금은 힘들어도 결국엔 잘 될 거야. 별님들도 산새들도 모두가 너에게 웃고만 있단다. 쪼이야 힘을 내려. 아빠랑 엄마랑 쪼이랑 오늘의 제목은 뭘까요? 토토의 실. 맞았어요. 토토의 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딱따구리 한 마리가 나무를 쪼고 있습니다. 나무는 너무 간지러워 이파리를 파르르 떨었습니다. 딱따구리가 날아간 자리에는 하트 모양의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소년과 소녀가 숲에서 만났습니다. 소년은 하트 무늬가 새겨진 나무를 가리키며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내 마음이 새겨져 있네. 소년과 소녀는 손을 잡고 숲을 거닐었습니다. 나무는 어린 두 연인의 사랑을 오래도록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몸에 새겨진 무늬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소년과 소녀가 숲을 떠나고 얼마 안 있어 젊은 나무꾼이 나타났습니다. 두리번거리던 나무꾼은 눈에 하트가 새겨진 멋진 나무가 들어왔습니다. 나무꾼은 미소를 지으며 도끼를 꺼내 들었습니다. 잘려진 나무는 트럭에 실려 숲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 토막으로 나뉘어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하트 무늬가 새겨진 나무 토막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조용한 호수 마을에 인형극이 한창입니다. 목각쟁이 노인이 실을 당길 때마다 목각인형 토토는 깡충깡충 제주를 넘고 빙글빙글 춤을 춥니다. 토토의 몸에는 실이 많이 달려 있어 아주 작은 동작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룩실룩 엉덩이 춤은 물론이고 슬픈 연기를 할 때면 눈꺼풀까지 파르르 떨리곤 합니다. 꼬마 관객들이 박수를 치고 토토는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합니다. 토토야, 오늘 참 잘했구나. 공연이 끝난 노인은 토토를 앞에 앉혀놓고 늦은 저녁을 먹습니다. 노인과 토토는 오래전부터 쭉 이렇게 떠돌아다녔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 토토의 인기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관객이 점점 줄었습니다. 인형극 말고도 재미있는 것들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슬슬 그만둘 때가 온 것 같구나, 토토야. 노인은 토토의 가슴을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토토 가슴에 새겨진 하트 무늬도 이제는 세월에 쓸려 희미해진 지 오래입니다.
어느 날 노인은 인형극에 쓰이던 도구들을 커다란 박스에 담아 창고에 넣었습니다. 거기엔 토토도 들어 있었습니다. 나가고 싶어. 혼자 있기 싫어. 하지만 토토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실을 당겨주기 전까지는. 쪽창으로 별빛이 새어들었습니다. 저 중에 내 별도 있을까? 밤하늘엔 별들이 셀 수 없지 많지만 목각 인형의 별은 어디에도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별들이 속삭였습니다. 토토, 일어나. 안 돼. 난 움직일 수, 토토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별들이 토토의 몸에 달려있던 실들을 당겨주고 있었습니다. 토토는 박스에서 기어 나와 창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별들이 제잘거리며 실을 당기자 토토는 폴짝폴짝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토토, 이제 뭘 할 거니? 별들이 물었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싶어. 내 곁에 오래오래 있어줄 친구가 필요해. 그런 친구는 너 스스로 찾아야 돼. 우리는 실만 당겨줄 뿐이야. 토토는 그렇게 길을 떠났습니다. 밤새 들판을 가로질러 걸었지만 토토는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처음 보는 바깥 세상이 그저 신기할 뿐입니다. 토토는 사슴도 만나고 토끼도 만났습니다. 안녕, 난 토토라고 해. 내 친구가 되어줄래? 그건 좀 곤란해. 우린 실을 당겨줄 수 없거든. 토토는 약간 실망했지만 계속해서 길을 걸었습니다. 토토, 이제 우린 좀 쉬어야 돼. 날이 밝아오자 별들이 말했습니다. 토토는 어쩔 수 없이 바위 틈에 앉아 별들이 뜨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또또 내가 실을 당겨줄게. 바람 덕분에 다시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토토는 높은 산을 넘고 계곡을 지나 점점 먼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는 새들이 실을 당겨주었습니다. 도시를 지나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친구는 찾지 못했습니다. 꼬마 녀석들이 토토를 잠깐 갖고 놀다가 놀이터에 버리고 간 게 전부입니다. 어딘가에 있을 거야. 내 곁에 오래오래 있어줄 친구가. 토토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춤을 추었습니다. 어느새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토토, 우린 이제 남쪽으로 날아가야 돼. 토토의 실을 당겨주던 새들이 말했습니다. 꼭 가야 돼? 우리 헤어지는 거야? 미안해. 하지만 내년 봄에 꼭 다시 만나자. 새들은 토토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멀리 날아갔습니다. 토토는 별들이 실을 당겨줄 때까지 차가운 눈밭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늙은 나무꾼이 나타났습니다. 옳지, 여기 땔감이 있구나.
나무꾼은 토토를 주워들더니 실을 뚝뚝 떼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짐칸에 휙 던져놓고 트럭을 몰았습니다. 짐칸에는 토토 말고도 크고 작은 땔감들이 잔뜩 실려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긴 나무 토막이네. 어쩌다 잡혀왔니? 다른 땔감들이 물었습니다. 토토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들려주었습니다. 땔감들은 혀를 차며 한마디씩 중얼거렸습니다. 실을 다 뜯겼으니 이제 영영 못 움직이겠구나. 게다가 이제 곧 난로로 들어갈 텐데. 그때였습니다. 비탈길을 달리던 트럭이 기우뚱하는 바람에 짐칸에 실려있던 땔감들이 와르르 쏟아진 것입니다. 땔감들은 대굴대굴 굴러 강으로 떨어졌습니다. 토토, 넌 운이 좋은 녀석이구나. 덕분에 우리도 탈출했어. 넌 꼭 친구를 찾게 될 거야. 희망을 잃지 마. 땔감들은 제각기 둥실둥실 흩어졌습니다. 토토도 강물에 실려 한없이 떠내려갔습니다. 강이 얼기 시작할 무렵이 되어서야 토토는 어느 강기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내리고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다시 봄바람이 불고 얼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으로 날아갔던 새들이 돌아와 토토에게 다가왔습니다. 토토, 우리가 왔어. 이제 우리가 실을 당겨줄게. 이젠 그럴 수 없어. 실이 없어졌거든. 새들은 슬퍼하며 한나절을 위해서 빙빙 맴돌다 떠났습니다. 새들이 가고 난 다음 어디선가 늙은 개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개는 토토의 얼굴을 핥고 크크거리더니 갑자기 덥석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강기슭 저편에 있는 아담한 통나무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통나무집에는 어느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라르고, 또 뭐 물어왔니? 어머, 목각인형이네. 오두막집 부인은 토토를 깨끗하게 씻어 난로가에 말렸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목각인형이잖아. 요즘도 저런 인형이 다 있네. 라르고가 물어왔어요. 너무 낡은 거 아니야? 이상해요. 왠지 낯익은 느낌이에요.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면 잘 갖고 놀겠죠?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뭐가 아프다. 부인은 볕이 잘 드는 창가에 토토를 앉혀놓았습니다. 움직였다. 계속 움직였지. 토토는 집 안 풍경과 창밖 풍경을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부부는 언제나 손을 꼭 잡고 강기슭을 거닐며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라르고와 함께 거실에 앉아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집이었습니다.
이 집에 오래오래 머물고 싶어. 아니, 영영 떠나지 않을 테야. 토토는 부부의 사랑을 오래도록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부인은 아이처럼 토토를 갖고 놀았습니다. 넌 누가 만들었니? 어쩌다 여기까지 왔니? 부인은 손가락으로 토토를 쓰담쓰담 하면서 소곤거렸습니다. 그런 어느 날 토토의 가슴팍을 만지던 부인이 갑자기 멈칫했습니다. 토토의 가슴에 새겨져 있던 하트 무늬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부인 손끝에 전해지는 미세한 감촉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 꼭 하트 무늬 같구나. 부인은 토토를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토토는 그 품에 오래도록 안겨 있고 싶었습니다. 참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졸음이 몰려오더니 토토의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제껏 한숨도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잠은커녕 졸음도 느껴보지 못한 토토였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품에 안기자마자 졸음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입니다. 토토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잠들었을까? 눈을 떠보니 사방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라는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부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토토는 부인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재미있는 얘기 들려줄까? 옛날에 엄마가 아빠를 만났을 때 얘기야. 그때 우리 둘 다 어렸어. 아빠는 틈만 나면 엄마 손을 잡고 숲길을 걸었단다. 그런데 하루는 아빠가 아주 멋진 나무를 발견했지 뭐니. 하트무늬 나무였어. 그 나무 아래서 엄마한테 사랑 고백을 한 거야. 그런데 그 나무는 어떻게 됐을까? 그해 늦가을 강기슭에 있는 아담한 오두막집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리던 늦둥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오두막 하늘 위로 새들이 날고 산들바람이 불어오고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침대 위에 나란히 누워있는 아기와 목각 인형은 쌍둥이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끝이에요. 우와. 재밌었어요? 네. 오늘은 이야기가 좀 기네요. 네, 기니까 목이 좀 아프네요. 소년과 소녀가 사랑을 고백했던 장소가 어디였어요? 숲이요. 숲이요. 거기서 소년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사랑한다고요. 사랑한다고. 또 네. 뭐라고 했을까? 결혼하자고요. 결혼하자고 했어요. 네. 그래서 둘이 결혼했나 보다, 그쵸? 네. 그랬구나. 근데 목각인형 토토 다 기억나나요? 네. 토토를 도와줬던 친구들 누가 있을까? 별이요. 별도 있었고 또? 바람. 바람도 있었고. 새. 새도 있었고. 동화 다 열심히 들었나 보다.
토토는 부인 아줌마가 꼭 껴안아주니까 처음으로 잠을 잡았다고 했어요. 네. 왜 처음으로 잠을 잤을까? 음, 우리 친구들도 매일매일 밤에 잠 자죠, 그쵸? 네. 근데 토토는 왜 하룻밤도 못 자고 있다가 아줌마가 안아주니까 잠을 잘 수 있었을까? 편안해서요. 편안해서. 또 어, 어, 옛날 생각이 나서. 옛날 생각이 나서. 또 어, 어, 우리 친구들 그냥 잘 때가 잠이 잘 와요? 엄마 품에 있을 때가 잠이 잘 와요? 엄마 품에 있을 때요. 맞아요. 누구랑 손 꼭 잡고 잘 때가 잠이 잘 오죠, 그쵸? 네. 이제 마지막 뭐 물어볼까? 어떤 나무꾼이 토토를 주워가지고 실을 뚝뚝 끊어버렸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트럭 한 켠으로 던져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 안에 다른 땔감들이 누워 있었죠, 그쵸? 네. 근데 거기 있던 땔감들은 이제 못 움직일 거야. 난로에 넌 이제 들어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나무꾼이 땔감을 찾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토토는 계속 나가서 놀 거라 그랬죠, 그쵸? 네. 친구들은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땔감 친구들은 왜 나가서 안 놀고 싶었을까? 탈출 못할 거라 생각해서요. 탈출 못할 거라 생각해서. 맞아요. 근데 트럭이 기우뚱하면서 땔감들이 모두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땔감들이 토토한테 희망을 잃지 말라 그랬어요. 기억나나요? 네. 우리 친구들도 살다 보면 힘든 날도 있겠지만 희망을 잃지 말고 열심히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세요. 네. 오늘도 노래를 만들었어요. 야! 노래 들어볼래요? 네. 네.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안 와요. 가야. 거기 있으세요, 그럼. 네. 오늘의 노래는 선생님 얼굴 나오게 찍어주세요. 오늘의 노래는 땡땡이가 힘들 때 그렇게 네. 부르면 돼요. 알았죠? 네. 땡땡이는 자기 이름을 넣으면 돼요. 선생님 이름 뭐죠? 초코. 초코가 힘들 때, 쪼이가 힘들 때, 네. 세모가 힘들 때, 철수가 힘들 때 그렇게 자기 이름 넣어서 부르면 돼요. 알았죠? 네. 먼저 노래 한번 들어봅시다. 무슨 노래인가? 어때요? 들어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표정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불러주세요. 한번 불러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쪼이야 힘을 내려 가슴이 아려오고 지금은 힘들어도 결국엔 잘 될 거야. 별님들도 산새들도 모두가 너에게 웃고만 있단다. 쪼이야 힘을 내려. 끝이에요. 네. 내일은 하루 쉬어야겠어요. 목이 너무 아파서 못하겠어요. 이틀 연속하니까 목이 너무 아파서 못하겠네요. 안녕. 듣고 싶으면 또 듣고 싶다 얘기하세요. 한 번 더 할까요? 아니요. 네, 안녕.